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도시 피렌체. 그 심장부인 시녀리아 광장에는 유리벽도 밧줄도 없이 길가에 그냥 서 있는 진짜 대리석 걸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앞을 그냥 지나쳐버리죠. 바로 옆 미켈란젤로 다비드 복제상 앞에서 사진을 찍느라고요. 이건 로지아 데일 안치라는 지붕만 있는 열린 회랑에 서 있는 피오 페디의 폴릭세나의 납치입니다. 높이가 4m에 이르는 이 거대한 조각은 놀랍게도 단 하나의 대리석 덩어리를 깎아 만든 겁니다. 그 한 덩어리 안에 무려 4사람이 뒤엉켜 있죠. 놀라운 건 이 4사람이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몸부림치는데도 전부 하나의 돌덩어리에서 깎여 나왔다는 점입니다. 얽힌 팔다리 사이가 훤히 뚫릴 만큼 패디는 돌을 파고 또 파냈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 더 서늘한 장면이 있습니다. 남자의 발밑에는 한 청년이 죽은 듯 널브러져 있죠. 위에서는 여인이 힘으로 끌려 올라가고 그 발치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청년이 놓여 있는 겁니다. 축 늘어진 팔, 힘이 빠진 목, 그 몸의 무게까지 돌 하나로 전부 새겨 놓았죠. 미술사학자들은 이 조각을 19세기 이탈리아 조각이 도달한 정점 가운데 하나로 꼽습니다. 붙잡는 힘과 끌려가는 힘, 빼앗는 자와 빼앗기는 자가 한 덩어리 돌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압도적인 장면 앞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을 봅시다. 폴릭세나의 납치.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조각을 한 여인이 힘으로 끌려가는 비극으로 읽습니다. 남자에게 붙잡혀 위로 들어 올려진 저 여인, 폴릭세나의 공포가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여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눈은 자연스럽게 한가운데 번쩍 들어 올려진 폴릭세나에게 쏠립니다. 뒤로 젖혀진 고개와 허공에 뜬 몸에서 미술과는 깊은 고뇌가 배어난다고 말하죠. 하지만 정작 이 조각에서 가장 절박하게 몸부림치는 건 끌려가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절규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딸의 다리를 붙든 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한 늙은 여인. 폴릭세나의 어머니, 트로이의 왕비 헤카베입니다. 패디가 이 거대한 돌에 진짜로 새기고 싶었던 건 끌려가는 딸의 공포가 아니라 그 딸을 끝내 붙잡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거죠. 왜 그런지는 이 조각에 담긴 신화를 알면 분명해집니다. 때는 10년에 걸친 트로이 전쟁이 막 끝난 직후입니다. 그리스군의 목마 계략에 무너진 트로이는 하룻밤 사이에 불바다가 되죠. 왕은 죽고 도시는 함락되고 살아남은 왕족 여인들은 전리품으로 끌려갈 처지에 놓입니다. 폴릭세나는 그 트로이의 마지막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군이 고향으로 배를 돌리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가 잔잔해져 배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거죠. 그때 죽은 영웅 아킬레우스의 혼령이 나타나 소름 끼치는 요구를 합니다. 자기 무덤 앞에 폴릭세나를 제물로 바치라고요. 그래야 바람을 보내 배를 띄워주겠다는 겁니다. 그 끔찍한 명령을 실행한 사람이 바로 조각 한가운데의 이 남자,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입니다. 그는 죽은 아버지를 위해 한 여인을 제단으로 끌고 갑니다. 조각이 붙들어둔 건 바로 그 순간 폴릭세나가 죽음의 제단으로 끌려가는 마지막 장면인 거죠. 그런데 옛 기록에 남은 폴릭세나의 모습은 우리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 비극 작가 에우리피데스에 따르면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굴욕스럽게 사느니 공주로서 당당히 죽겠다며 스스로 목을 내밀었다고 전해지죠. 신화가 기억하는 폴릭세나는 두려움에 떠는 소녀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킨 공주였던 겁니다. 딸이 이렇게 담담할수록 어머니의 고통은 더 커집니다. 헤카베는 이 전쟁으로 남편도 아들들도 나라도 전부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딸마저 눈앞에서 제물로 끌려가는 걸 그저 지켜봐야 하는 처지였죠. 패디는 바로 그 어머니의 절망을 조각의 진짜 중심에 놓은 겁니다. 이제 조각을 다시 봅시다. 발밑에 쓰러진 청년은 여동생을 지키려다 먼저 목숨을 잃은 폴릭세나의 오빠 폴리테스입니다. 한 가족이 무너지는 장면이 이 한 덩어리 돌 안에 통째로 담겨 있는 거죠. 죽은 오빠, 끌려가는 딸, 그리고 그 딸을 붙잡는 어머니까지요. 여기서 패디의 잔인한 한 수가 드러납니다. 여인을 낚아챈 남자의 다른 한 손을 보면 칼을 높이 치켜들고 있습니다. 딸을 빼앗는 것으로도 모자라 매달리는 어머니 헤카베마저 내리치려는 순간을 그대로 얼려둔 거죠. 그러니 이 조각의 진짜 제목은 어쩌면 한 어머니가 모든 걸 잃는 순간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조각은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19세기 피렌체에서 활동한 조각가 피오 페디입니다. 그는 이 작품 하나에 무려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쏟아부었죠. 1855년부터 1865년까지 수많은 밑그림과 습작을 거듭한 끝에 단 하나의 대리석 덩어리에서 이 4사람을 깎아낸 겁니다. 완성된 시점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페디가 이 조각을 세상에 처음 공개한 1865년은 마침 피렌체가 이제 막 하나로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의 수도가 되던 해였죠.
흩어져 있던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던 격동의 시기에 한 도시의 몰락과 한 가족의 상실을 새긴 이 조각이 공개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진품이 놓인 자리입니다. 보통 이런 걸작은 미술관 안, 유리와 경비의 보호를 받기 마련이죠. 실제로 광장 건너편 미켈란젤로 다비드는 진품을 실내 미술관으로 옮기고 밖에는 복제상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릭세나만은 진품이 그대로 열린 회랑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언젠가 한 관광객이 사진을 찍겠다며 조각에 기대다가 진품의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린 일이 있었죠. 그만큼 이 걸작은 누구나 손 닿는 거리에 무방비로 서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도시 한복판에서 정작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진품이면서도요. 그래서 이 조각은 아는 만큼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그저 한 남자가 여인을 들어올린 멋진 조각일 뿐이죠. 하지만 그 아래 쓰러진 오빠와 다리를 붙든 어머니, 그리고 치켜든 칼까지 보고 나면 이건 한 가족이 통째로 무너지는 소리 없는 비명이 됩니다. 그러니 이 작품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돌 하나로 살과 무게와 감정을 여기까지 새겼다는 경이와 그 경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한 가족의 파멸이라는 서늘함이죠. 아름다움과 잔혹함이 같은 대리석 덩어리 안에 나란히 새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그 담담한 딸의 얼굴과 그 발밑에서 매달리는 어머니를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에게 이 조각은 한 여인이 끌려가는 비극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 딸을 끝내 붙잡지 못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또 다른 명화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